네, 안녕하세요.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보루입니다.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새벽 3시 이 거대한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죠.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. 이 미국의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또 결정이 나게 될 텐데요. 확실히 작년의 FOMC 회의 분위기랑은 지금의 분위기랑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어땠나요?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쳤잖아요. 근데 요즘은 어때요?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금리 인상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냐, 여기에 더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긴 합니다. FOMC 회의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만큼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진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연방준비제도 이사회, 이 전세계 돈, 머니를 주물럭주물럭거리는 엄청난 집단이죠. 연준이 내일 FOMC 회의에서요,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, 동결할 것이냐, 다시 한번 뚜껑이 열리게 될 거예요. 현 시각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요, 내일도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. 무려 90 몇 %나 되거든요. 올해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이요,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번 FOMC 회의 동결 가능성이 만약에 6%밖에 안 된다면은 다음 회의에선 20%, 30%, 또 그 다음 회의에선 50%, 60% 이런 식으로 크게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온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일단 오늘 영상은요, 금리와 관련된 주제인 것만큼 최근 연준 은행장들의 발언을 조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다 하나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. 일단 가장 입김이 센 인물들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요, 금리를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.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존재감이 컸었던 이 블라드 총재,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있었죠. 결국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요, 이 블라드 총재의 예언이 진짜 모두 현실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주목해보고 있는 인물이에요. 일단 이분께서는요, 계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.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경제는 여전히 버틸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계시죠. 소비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노동시장이 있어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이분 말에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지금 연준이란 집단의 분위기를 보면요, 거의 대다수가 이 블라드 총재님 빼고는 대다수의 총재들이 경기 침체가 올해 올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블라드 총재는요, 추가 금리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인물이 이 메스터 의장이 아닐까요? 귀여운 좀 공룡을 닮으신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. 금리가 무조건 5% 위로 움직여야 된다고. 지금 5%잖아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속 내려가는 경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 메스터 총재님의 주장입니다. 물론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.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. 서비스 핵심 인플레이션이에요. 그래서 이분은 계속된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요즘 경제를 보면 진짜 웃기다니까요. 노동시장이 강하잖아요. 노동시장이 매우 강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을 지금 같이 야기시키고 있거든요. 임금발 인플레이션이죠. 이게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.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계속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. 근데 최근에요, 이 메스터 총재가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. 뭐라고 했냐면 은행들의 신용조건 강화나 대출 기준 강화 같은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, 이런 말을 했었어요. 간간히 이런 멘트 기사도 나왔었는데 아마 이 멘트를 보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멘트가 진짜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말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앞으로 적어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. 물론 내일 당장 열릴 그런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그 다음 회의에서부터는
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알아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강화하고 은행들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제 심사 기준을 더 깐깐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경제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둔화가 될 수 있다. 이런 소리예요. 그러니까 인플레는 당연히 더 빠르게 잡혀가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메시터 총재가 이런 멘트를 날렸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인플레를 낮추는 메커니즘은 은행들의 신용조건 강화나 대출 기준 강화가 될 수 있다. 이런 말이요.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단서가 될 수 있다니까요, 여러분. 마지막으로 또 눈여겨볼 만한 단서가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.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정책이 경제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.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. 이분께서는요, 내일 당장 그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보스틱 총재님이랑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내일 올라가는 금리가 앞으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올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금리 동결, 피벗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들지 않나요? 내일 당장 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. 내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90%가 넘는 상황인데요. 아마 다음 달 6월 회의에서는 반대로 이제 동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. 7월 회의에서는요. 이제 금리가 5.25%로 정점을 찍어버리든 뭐 5.5%로 정점을 찍어버리든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. 그럼 그 다음 회의 9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? 제 예상컨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올해 중에서 최고점을 찍는 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단서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. 아마 올해 피벗 기대감은 빠르면 7월, 늦어도 9월 정도가 되면 아마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이게 신기루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. 연준도 지금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나오는 지표들을 좀 지켜보면서 관찰자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중간에 또 은행들의 이런 리스크 이런 게 또 불거진다면 생각보다 피벗 가능성은 더 빠른 시기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단서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당장 FOMC 회의에선 금리가 0.25%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굳이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상을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연준은 아닐 거예요. 안 했다가 인플레가 또 튀어버리면 시장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을 테니까요. 올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.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분명 내일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구독자분들이 내일 진짜 파월의 입에서 회의에서 이런 멘트가 튀어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내일 회의에서는요. 연준 의장 파월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. 올해는 절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세요. 라는 말을 내뱉을 것 같거든요, 왠지. 설사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더라도 말로는 회의에서는 절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고 왠지 못을 한번 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야 시장도 김칫국을 마시지 않을 거고 그래야 인플레이션도 더 수월하게 잡힐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이 멘트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. 은행들의 문제는 지금 특정 은행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다 모든 상황을 은행들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. 이런 멘트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,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. 그 파월이. 최고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? 이런 질문을 의장이 받게 될 것 같아요.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, 아마 또 파월이 이번에도 또 여우처럼 쓱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데이터에 의존할 겁니다. 지표들을 보면서 결정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답변을 회피형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. 또 이제 채무상한제 요즘 말 많잖아요. 채무상한제에 대한 또 질문도 받게 될 수도 있을 건데 뭐 답변이야 뻔하지 않을까요? 정부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로 답변이 그치겠죠. 어쨌든 이번 회의는요,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고요. 뭐 나중에 폭락장이 또 연출이 되더라도 그게 내일 당장 뭐 FOMC 회의 때문에
벌어질 가능성은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내일 파월이 뭐 극도로 비둘기적이라거나 극도로 매파적이라거나 이런 포지션을 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한 가지 확실한 건요. 확실히 FOMC 회의에 대한 뭔가 주식시장의 반응이 작년보다는 훨씬 좀 잠잠해진, 양호해진 느낌이 들거든요. 오늘은 금리에 대한 단서들을 좀 종합해보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슉!